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 무한스쿨 강의 오늘은 한자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자는 누가 만들었고 또 만들어진 한자의 수는 모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고서 예를 들어서 한비자나 여시춘추 같은 책에는 한자라고 하는 것을 창힐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자는 창힐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힐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전하는 책마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일단 창힐은 상고 시대에 있었던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요. 또 다른 책에는 상고 시기의 황제였다. 황제 이름이 창힐이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황제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황제와 한자가 다르죠. 지금 말하는 이 황제는 그 중국의 시조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황제 때의 사관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체적이라기보다도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책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로는 창힐이 그럼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자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미 한자를 만들었다. 창힐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모두 만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는 태어나면서 이 모든 글자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한자를 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자연계에 있는 사물이나 짐승들의 어떤 모양, 발자국을 본떠서 그것을 토대로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전설이 전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미 있게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 만들었다, 태어나면서 만들었다, 또 자연계의 사물의 모양이나 짐승들의 발자국을 본떠서 만들었다. 점점 이야기가 후대로 오면 올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종의 신격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신화나 전설 속에 전해지는 것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그러한 형태들. 그래서 일종의 창힐이 한자를 창제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신격화 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창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여러 고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생김새가 조금 독특하죠. 일단 눈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두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창힐의 이 외모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창힐은 눈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눈이 4개가 있었다. 그리고 깃털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이 창힐의 피부는 물고기의 비늘과 같다. 비늘 피부다. 비늘이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었고 이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이건 상상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외모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창힐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한 사람이 한자를 모두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거는 쉽지가 않죠. 한자는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시기, 한 세대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자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한자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사라진 글자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를 보시면은 이거는 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압정할 때 그 정자인데요. 못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쇠, 의미 부분, 쇠로 만드는 못.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정이라고 하는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글자인데, 자, 지금 우리가 못이라고 하는 것을 벽에 물건을 박을 때 사용하는 못을 말합니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되면 분명히 쇠로 만든 못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쇠로 만든 못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 글자는 없었겠죠. 쇠로 만든 다음에 이 글자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면 쇠로 만든 못이 있기 전에는 못을 뜻하는 용어는 어떤 게 있었을까? 자, 두 번째 글자를 보면은 나무로 만든 못입니다. 나무못, 나무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못보다 더 이른 시기에는 우리가 고물의 정리라고 알고 있는 이 정자, 자, 이게 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흐를수록 글자가 변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글자는 지금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나무못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쓸 일이 없겠죠, 이 글자를. 대부분 새로 만든 못을 사용하니까 세금면에 이 글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창일 한 사람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의문이 가죠. 또 하나는 한 시기에 만들었을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 한자를 다 만들었다? 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창일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매우 좋아해서 한자와 관련된 일에 전념하였으며 이 한자를 잘 정리해서 후세에 전해주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창일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자, 그런 전제로 한자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되는데요. 오래된 글자일수록 개인이 만들 수는 없다.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예전에 없던 것이 지금 세대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글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죠. 누구나가 공인하고 이 글자는 발음이 뭐고 무슨 뜻을 갖고 있다라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지만 비로소 문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한 개인이 많은 글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공동의 약속을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또 특정 시기가 아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는 모두 몇 글자나 될까요? 처음에 이 한자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까지 모두 합치면 몇 자나 될까? 자, 정답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사라진 글자, 사장된 글자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자의 총 숫자를 셀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글자라도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글청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이 글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는 같은 뜻, 같은 발음을 갖고 있어요. 다만 형체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자, 이런 글자를 이체자라고 합니다. 형체가 다른 글자. 하지만 이체자라고 하지만 똑같은 글자로 우리는 간주합니다. 자, 무리를 나타내는 군자도 보면은 글자의 조합 상태를 보면 A, B 아주 나란히 있는데 이거 두 번째 있는 거 보면은 A, B 나란히 아니라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 무리를 뜻하는 이 군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체자입니다. 이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모양이 다를 뿐 글자의 발음과 뜻이 같은 글자를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른 그 글자를 한자는 모두 몇 글자일까 라고 셀 때 두 글자를 별개로 하나하나 세워야 할지 아니면 한 가지로 세워야 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글자를 모두 합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글자의 형체에 관련된 숫자로서 자형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글자니까 하나로 친다라고 한다면 글자의 종류를 숫자로 나타내는 자종수라고 표현하는데, 한자는 모두 몇 자일까? 한자의 수를 셀 때 자형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종수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형수로 계산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 각 그 자전이나 사전에 수록된 글자의 수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되지 않은 글자도 보통 사전이나 자전에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자형수가 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태가 다른 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조사를 한다고 해도 누락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다 이 자형수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모두 다 수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방금 얘기했던 이체 자전 같은 특수한 사전이랑 일반적인 자전을 통합해서 완성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러면 역대 자전을 통해서 본 글자의 수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나라 중기의 창일편이라고 하는 이 자전, 자, 우리는 뭐 사전, 자전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본래 자전은 글자를, 사전은 단어를 설명하는 건데요. 자, 뭐 지금 같은 의미로 모두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창일편에는 3,300자를 수록하고 있고 동안시기에 나온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9,353자, 또 옥편에는 16,907자가 수록되어 있고요. 자, 송나라로 가서 광운이라는 책에는 26,000여 자, 명나라 자위에는 33,000여 자, 청나라 강의자전에는 47,000여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들어와서 1957년 일본에서 대한화자전, 여기에는 48,000여 자, 1964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대한한사전 41,000자, 1969년 대만에서 나온 중문대사전에는 49,000여 자, 1990년도 중국에서 나온 한어대자전에는 54,000여 자, 그리고 94년도에 중국에서 나온 중화자에 85,000여 자. 자, 그리고 1978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008년도에 나온 한한대사전. 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자 사전 중에서는 가장 큰 사전입니다. 한한대사전.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실에서 30여 년 동안 기울여서
총 20권으로 1978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6만 여자, 조금 6만 정도 되고 수록된 단어들은 53만 4천여 단어를 수록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의 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의 문자를 다른 나라에서 가장 크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위기감 내지는 질시 또는 놀라움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숫자로 대략 사전마다 자전마다 그 표제자로 삼은 글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하는 모든 한자를 다 수록한 건 아닙니다. 또 같은 글자인데 모양이 다른 글자들도 또 모두 아는 것에 한해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글자의 숫자는 대략 3만 자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자, 그리고 사용하는 한자는 모두 몇 글자나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